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호남은행 설립자 현준호. 근대 호남은행 설립자로 지역 금융계의 산 증인인 무송 현준호. 그에 대한 평가가 잠옷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광주 사회에서 그가 외친 자치운동, 근대화운동, 민족자본 육성, 민립대학 기성운동 공과는 공과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의 태자리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길이다. 원래 천안에서 살았던 현씨 집안은 증조부 때 영암으로 옮겨와 터를 잡았다가 의병이 난 때 목포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 현기봉은 광주농공은행을 비롯해 제조업과 창고업 등 사업을 벌이며 전라남도 참사, 전남도 평의회 의원, 중추원 취임, 참의 등 관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현준호는 비교적 친일적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다소 받긴 했지만 1906년 담양 창평의 영학숙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 맞는다.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와 만난 것이다. 그는 서울 휘문의숙에서 공부한 후 23살 때 일본 메이지 대학 법률학과에 입학, 거기서 현상윤, 최두선, 윤정화와 만나 유학생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 중 호남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호남다화회는 송진우를 회장으로 김성수, 장덕수, 최남선, 현준호, 신익희, 김준현 등이 참여했다. 이때 단체 활동을 하면서 상가 개통 공부에 관심을 보인 그는 조선인은행 설립을 꿈꾸었다. 현준호가 귀국한 것은 1917년. 꿈꾸었던 은행 설립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고 1920년 총독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자본금 150만 원으로 호남은행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직무는 전문 취재역. 5년 후에는 이 은행의 대표가 되었다. 이 은행에는 김충식, 문제철, 현준호 등 500정보 이상 대지주 8명과 차남진 등 50여 정보 이상 지주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목포, 광주 일대의 민족계 대지주나 상업 자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직원은 전부 조선인으로 채워 민족 자본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금융활동은 192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소 주춤거렸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는 도평의회 의원에 임명되고 중추원 참의 등을 거치면서 정치에 전념하게 된다. 당신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하고 있어도 어렵기만 했던 시대. 그는 도평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구속학생 석방 학부모 교섭위원회를 조직해 교섭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이어 동아일보, 조선생명보험 취재역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미나미 조선총독은 그에게 조선순회 시국강연반 결성을 지시하고 시국강연 연사가 되어줄 것을 명령했다. 대책위 위원은 97명, 이 중 11명이 조선인. 현준호를 비롯 김현수 경성방직 사장, 박영철 중추원 참의, 박흥식 화신 사장 등이 들어있었다. 그는 형식적으로 일본에 협조한 척했으나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1938년 9월 6일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 회의록에는 현준호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내선 일체 강화 철저에 관한 건은 본 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미 병합 이래 2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선 일체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금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화근이었을까? 호남은행은 일제특별감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해방이 됐다.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자 전남 지역에서도 38명이 구속됐다. 현준호도 중추원 참의로 있으면서 친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중추원 참의는 본의 아니게 맡게 됐으며 오히려 호남은행에서 일본인을 쓰지 않아 미움을 사 합병된 것,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증명돼 불구속 처리됐다. 한 고비를 넘는가 했더니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에 사로잡혀 9.28 수복대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광주 형무소에서 피살당하고 말았다.